2022년 대한민국에 교실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교실의 사정. 장애학생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 스승이면서 보호자이고 학생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선생님. 특수학급 교사들이 보내는 긴급 SOS. 수업에 출석했지만 공부는 할 수 없는 장애 대학생. 들리지 않는 강의와 읽을 수 없는 교재.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대학 한국의 학생 지원. 장애 없는 교실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장애학생들의 청원. 우리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디 이런 법 없나 아쉬울 때가 있죠. 네, 필요한 법이 없어서 아쉬울 땐 직접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새로운 입법으로 실현되는 리얼 입법 스토리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에 간단한 퀴즈 한번 좀 드려도 될까요? 퀴즈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저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냥 네. 드릴게요. 네, 근데 네. 어렵지 않은 경계심을 푸시고 네, 쉬운 거. 예, 문제부터 풀어보세요. 자, 음, 지금 보시는 네 사람의 위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월트 디즈니, 스티븐 호킹,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자, 어때 변호사님 뭐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알죠. 너무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고급 문제인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누구죠? 스티븐 호킹 박사 맞으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 네. 땡!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 루게릭병 앓으셔가지고 전동일체어 타고 막 음. 그 컴퓨터 음성 시스템으로 막 강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맞지 않나요? 여기에 문제의 함정이 있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장애인이었던 거 맞습니다. 음. 그러나 정답은 네 명 모두 장애인이었다입니다. 4명이요? 디즈니, 에디스, 아인슈타인까지요? 이분들 다 장애가 있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자, 들어보세요. 세계를 열광시키는 컨텐츠 제왕 월트 디즈니, 사실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난독증 장애가 있었고요. 축음기를 발명한 에디슨, 청소년기의 불의의 사고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 전 몰랐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박사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비밀을 밝혀낸 아인슈타인 박사, 엉뚱한 행동으로도 유명했죠. 오늘날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와, 몰랐어요. 다 훌륭한 분들인데 각각의 장애까지 있으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큰 존경심이 생기는데요. 그야말로 신체와 정신의 장애는 결코 능력의 장애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분의 업적 뒤에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에디슨은 어릴 때 학교를 그만뒀지만 전직 교사였던 어머니가 홈스쿨링으로 훌륭하게 그를 가르쳤고요. 나머지 세 분도 장애 때문에 어렵긴 했지만 모두가 원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준비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차별 없는 교육이 중요하네요. 모두가 스티븐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일 수는 없지만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려면 장애가 있든 없든 교육권만큼은 보호받아야 할 텐데요.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모두가 배움의 장애 없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지 첫 번째 주제에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또 다른 교실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교실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유명한 맛집처럼 대기자들이 있는 건가? 아니면 왜 사설학원 인기 강사, 스타 강사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는 공교육 기관인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도 안 될 텐데 그런 교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총 112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1위와 2위로 꼽힌 사안은 특수학교 과밀 학급과
특수교사 부족 문제. 현행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할 학생을 4명으로 정하고 있고 특수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4명, 초등, 중등 6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7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 인천광역시 역시 2021년 11월 기준으로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은 4명이 넘고 지역 내 특수학급의 11%가 법이 규정하는 학생 수 기준을 넘긴 과밀 상태입니다. 대부분 일반 초중고교 학생 수가 교실당 20명 이상인 만큼 4명에서 7명으로 이루어진 특수학급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수업의 핵심은 개별화 교육입니다.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은 장애 학생 개인별로 교육 목표 과정 실행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요.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특수교사가 1시간에 장애 학생 1명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n분의 1로 나눠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학생 수가 많아지면 결국 장애 학생 개인별로 선생님한테 집중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과 교사 부족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선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중증 장애 학생이 지역 내 중학교엔 특수학급의 정원이 초과돼 멀리 다른 지역까지 전학을 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긴급히 영종도 내 한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마련되며 이 학생의 전학은 모면했지만 제도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공백은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도 중복 학생의 비율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한 30%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은 갈수록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그동안 교육부와 특수교육과 함께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이고 2년 정도 용역을 한 결과를 담아서 특수교육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고요. 특수교육법은 2007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15년 동안의 변화된 특수교육의 상황을 또 현실을 반영한 그런 전부 개정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데요. 네. 장애 학생들은 세심한 돌봄과 개별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죠.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교사 모두 부족하다고 하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 산적한 문제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수학급 과밀과 특수교사 부족 문제, 교육 현장에서 다급한 호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수교육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와 학부모들은 현재 특수학급마다 다양한 장애 영역의 학생이 배치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중증 장애아도 늘어나고 있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사 대 학생 비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 배치를 받아서 통합교육을 받다가 필요한 시간에 특수학급에 와서 수업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특수학급에 와서 수업을 받는 시간이 매일매일 1시간은 주어져야 학생의 성장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아지면 그 학생들이 매일매일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수교사가 일주일 동안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 시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학생 1명이 매일매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특수교육 수업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 개인한테 집중해야 될 수업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개인별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많아지면 4명 거, 5명 거, 6명, 7명, 8명 점점점 준비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특수교육 전문가와 관련 소위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가 참여한 개정안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4명에서 3명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사 1인당 케어할 수 있는 그 학생 숫자를 더 줄여줌으로 해서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이제 영아의 경우에는 기준이 없었던 것을 이것을 2명으로 기준을 만들었고요. 유치원은 현재 4명인 것을 3명으로,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인 것을 4명과 5명으로, 고등학교는 7명인 것을 5명으로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줌으로 해서 한 학급에서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고른 그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특수교육의 수준과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수학급의 담임 역할을 하는 특수교사나 그분들을 돕는 특수교육 지도사 중에는 상당수가 수업 도중에 돌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제지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또 돌봄도 해야 되고 교육 그리고 방역 업무까지 하느라 뭔가 마음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교육부가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꼭 필요한 개정도 많았지만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만큼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데는 예산이나 공간, 인력의 부족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어느 아이라도 최소한 교육 공백에는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봄이 오지 않는 캠퍼스입니다. 봄이 오는 캠퍼스 아닙니까? 저는 캠퍼스 하면 봄 먼저 생각나는데 그쵸, 봄이 예. 오지 않는 캠퍼스는 어떤 캠퍼스일까요? 봄이 와야 뭐 MT도 가고 네, 맞아요. 개강총회도 하고 네. 막 뭐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내 대학 시절의 봄날이었다. 정말 리즈 시절이었다. 어떤 추억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진짜 네. 대학 캠퍼스가 봄만 되면 꽃이 너무너무 이쁘게 봄꽃이 폈거든요. 그러니까 봄꽃 구경하러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학교 갔으면 됐어요. 아하. 아직도 기억 속에는 네. 그런 봄꽃으로 덮여있는 캠퍼스가 생각이 나고 또 데이트하는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데이트하는 친구를 부러워하다니요. 변호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남학생들이 와서 막 말도 걸고 막 예? 누가요? 아니, 아무도 안 누군지 모르죠 저도. 막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랬을 것 부러워했습니다. 같은데. 또 공부하느냐고 많이 못 놀았는데 네. 또 나중에 또 아이들 데리고 캠퍼스 찾아가도 그 봄꽃 보는 재미는 정말 추억을 소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는 공부만 하시고 이제 요즘 노시는 거. 비밀이에요, 비밀. 네, 사실 대학교 때도 놀았을 겁니다. 네, 비밀이에요. 네. 조정 씨는 어땠는데요? 저요? 네. 저는 대학생 때 진짜 놀았어요. 아니 뭐,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 저는 노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맨날 집에 가셔서 따님 보시던데. 그거는 네. 지금 늦게 철들어서 지금? 그런 거고 전 대학생 때 역시.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전격 고백합니다. 저는 학사 경고를 무려 2번을 맞은 학생입니다. 또 어떤 여자한테 푹 빠지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술에 그냥 빠지신 것도 친구들하고 아니고.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요? 제 학점이 네. 놀라지 마세요. 제 학점이 0.98. 뭐. 별명이 선동열이었어요. 방어율이 너무 좋다고. 네. 예, 그랬던 게 접니다. 졸업한 걸 축하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로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껏 또 놀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던 걸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네, 아직도 대학 시절 다시 가면 하고 싶은 것들 막 기억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도 당연히 아나운서 이제 되셨잖아요. 공부는 이제 3, 4학년 때 3, 4학년 열심히 해서 때? 그때는 이제 뭐 했지만 사실 뭐 더 열심히 했었어야죠. 아닙니다. 그때 논 자양분이 이렇게 예. 훌륭한 조호정 아나운서를 만든 거겠죠. 네. 어쨌든 그때 참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고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셨던 거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조호정 씨 말처럼 대학 생활의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서 공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후회 없이 공부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한데요. 그럼요. 그런데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캠퍼스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대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3.7%.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즉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4.7%에 불과합니다. 한국대학신문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중 대학, 전공과 등 상급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4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은 장애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데 왜 실제 대학 문턱을 넘는 학생은 3분의 1도 되지 않을까요? 장애 학생은 대학에 가도 거의 대부분 제대로 강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권에 있어서 교내에서 단순히 학습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대체재료 같은 부분에서 대체재료를 아무래도 이제 음성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제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들과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김철민 의원이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 장애인 인권 대학생 네트워크와 함께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장애학생 관련 학교 정보, 입학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상당수 대학이 법에 규정된 장애학생 지원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라는 게 각 대학마다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지원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하는 역할들이 이제 제한적일 수 있고 모든 그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해주는 범위를 조금 이렇게 약간 명문화 시켜야 된다고 하나? 그래야지 우리 애들도 우리 학생들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고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모든 100%를 그냥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까지는 이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너희가 도와줄 테니 서로 상호간에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있는 영역 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할 수 있게 우리 애들도 자율적으로 그래야지만 한 방향에서 계속 이렇게 주기만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지원 그 센터에서 그런 범위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교육은 사실 누가 허락해줘서 받는 수혜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잖아요. 네. 그런데 친구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권을 침해받는다.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당연히 아니 대체 학교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좀 궁금해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월에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도 대학들이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애 대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통해 더욱 심각하게 불거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영상 자료나 줌 플랫폼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에게는 솔직히 이동권이라는 주제에서도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웹 접근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포탈이나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에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음성 기능으로 활용을 해도 어떤 걸로 해야 줌 음소거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생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시 깨우쳐서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볼 수 있고 원래 같으면 옆에서 도우미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을 받기 쉽지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어 통역을 지원받지 못해 강의 시간 내내 PPT 화면만 읽어야 했던 청각장애 대학생. 음성 지원을 받지 못해 소중한 코딩 수업을 통째로 날려 했던 시각장애 대학생. 모두 장애 특성에 맞는 수업 지원이 마련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학의 장은 수업에서 영상물을 활용할 경우 장애 학생들을 위해 음성이나 문자,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재정난 등의 이유를 대며
장애 학생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대학들에게만 기대지 말고 지자체와 국가도 장애 대학생 학습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점,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더 교육을 잘 받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인 선은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뒤로 자꾸 처지는 문제가 있는데 좀 빠르게, 그리고 또 이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빠른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말로만 진행되는 것들 때문에 많은 피해 사례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국가가 좀 책임을 좀 더 부여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예산이 법에 명시된 권리가 실현될 정도의 예산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드라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글로벌 히트작 우 투 더 영 투 더 우. 아, 네. 예, 이 우영우, 저는 이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장 반가웠던 현상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애 대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라마 속의 우영우는 과연 대학 다닐 때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어떻게 생활했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저 그 드라마 너무 즐겁게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변호사가 주인공이니까. 하긴. 이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죠. 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을 또 수석으로 졸업했죠. 변호사 시험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이제 시험 성적이 나왔고 대형 로펌에 취직해서 또 다양한 사건을 이끌면서 승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때요? 그 현직 변호사가 보기에 이 우영우 같은 상황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비현실적입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 선입견도 많이 사라졌고 또 교육권도 많이, 학습권도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상호 간에 배려하고 또 이해하면서 또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제로 깔아준 것이 교육권이 보장된다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장애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필요한 어떤 법률의 지식과 관련된 시험에 통과가 있다고 한다면 장애가 방해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변호사님들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한 학습권 보장 꼭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배려하고 교육계에서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디슨과 아인슈타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투더 영투더 네. 우까지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권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서 이외에도 알아볼 얘기가 너무나 많죠? 물론입니다. 특히 장애인 교육의 가장 큰 숙제는 통합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꼭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저희 다 합니다. 벌써 작가님이 다 이거 메모를 해 놓으셨습니다. 예. 자,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 많은 현장의 입법 여론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장애인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세상을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